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지금 현재 9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별로 안 좋았죠. 이주열 하는 총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오늘 금리 인상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죠. 그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고, 이주열 하는 총재도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그널을 주고서 오늘 0.25b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0.25% 오르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냐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말을 하는데, 대출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죠. 0.25% 이제 오늘 상승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올 연말에 또 10월이나 11월이나 이때쯤 더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인상할 수도 있고, 오늘 금리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돈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영향을 끼친 게 금리예요. 금리고, 이주열 총재도 계속 인상할 것인지 동결 계속 할 것인지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라고도 부동산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쪽에는 크게 글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또 거기다가 이제 대출 총액 규제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건데, 제일 크게 영향 받는 데가 주식시장하고 코인이나 이런 데죠. 지금 돈 안 빌려본 사람들이 0.25% 하면은 아주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돈 빌려본 사람들은 이자율에 한해서 최대한으로 빌리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0.5에서 0.25로 올리면 이게 테이퍼링이랑은 수준이 달라요. 금리 인상은 실질적으로 긴축에 들어가는 거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유동성 공급을 속도를 줄이는 거지, 이거는 긴축이라고 유동성 회수가 아니에요. 유동성 공급을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긴축은 금리 인상에서 시작된다.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이면 그러면은 유동성이 지금 경제가 코비드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계속 커졌어요. 유동성 공급을 해서 커졌어요. 금리도 인하하고 재난지원금도 들어오고,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갔느냐?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 이런 자산 시장으로 다 많이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 흘러갔고, 부동산은 그동안에도 대출 규제랑 심했기 또 하거니와, 부동산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다주택자들 규제를 하면서 대부분 1주택자로 갈아탔어요. 1주택자. 근데 금리 0.25bp 올랐다고 자기 1주택을 버리느냐?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일부는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보유세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그러나 주식, 채권, 코인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회수가 된다. 왜 회수가 되느냐? 지금 0.5에서 0.75가 올라갔으면 사실상 이 0.에서 0.25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50%가 올라간 거예요. 50% 인상이에요. 50% 인상 금리가.
예? 물론 아주 저금리였긴 하겠지만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물론 대출 금리가 지금 대출 금리, 예금 금리죠. 예금 금리는 거의 지금 뭐 0%에서 0.25, 0.5 주는 데는 있나요? 0.5. 그런 거에서 그 0.25bp가 올라가면은 50% 올라간 거지만, 대출 금리는 사실상 지금 한 2%에서 3% 사이잖아요. 2%라 치고, 그러면 이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0.25%만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예대 마진을 지금 올리기 좋은 시기다. 그 기준금리도 올라갔기 때문에 한 0.5에서 0.7, 많게는 1%까지 올리는 데도 있을 겁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실제로 대출 받아서 지금 레버리지 땡겨서 주식, 채권 이런 거 한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있으면 대출 금리가 2%에서 2.5%가 올라간다. 그럼 벌써 몇 프로 올라간 겁니까? 예? 25%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대출 이자를 100만원 내고 있었어. 그러면 125만원이 대출 이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25만원이 이게 무엇이 되느냐? 25만원이 내 지갑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25만원이 그냥 빠져나가게 되면, 잠시만요. 이 25만원이 그냥 지갑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만원,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가진 사람들이, 가진 놈들이라 그러죠. 가진 놈들이 진짜 더하네. 25만원 가지고 저렇게 움직여. 그런데 실제로, 예? 부자들은 이 25만원, 예? 애도 움직입니다. 금리 25만원이면 한 달에 골프 한번 들쳐야 돼요. 예? 있는 놈들이 더한다 그러는데, 이 있는 놈 이렇게 더하게 자금 관리를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짜증나네 그럴 수도 있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움직인다. 실제로 지금 오늘 금리가 0.25bp 25%가 상승을 했으면 실제로 돈이 움직일 것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 그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그래서 뭐 영끌에서 지금 한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이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들어간 유동성은 빠지기 마련이다. 빠지기 마련. 자, 그러면 빠지기 마련인데, 뭐 마이너스 통장도 있을 거고, 예? 뭐 주식담보대출도 있을 거고,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거고, 다 있겠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연끌한 사람들, 여기 풀로 대출을 해서 한 사람들이 일단은 자금을 좀 빼겠죠. 그러면 주식, 코인 이런 데서 먼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거고, 이게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면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오를 때 신용 많이 쓴 사람들 있겠죠. 주식담보대출, 신용 쓴 사람들, 미수 쓴 사람들.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줄줄줄 내려오면은 이 사람들 반대매매 나온다. 그러면은 그 하락폭이 쭉 커질 것이다. 그리고 오르기가 쉽지 않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올 초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레버리지 쓸 시기가 아니다. 유동성이 들어오면 만큼 이게 자산 시장으로 먼저 들어가는데, 예? 자,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는 모든 자산이 다 올라와요. 모든 자산이 다 올라온다. 근데 모든 자산이 다 올라오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기에는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 내에서 옥석이 가려진다. 옥석이 가려지고 일단 처음에는 충격이 모두 오겠죠. 유동성 회수하는 초기에는 모든 자산 가격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동성이 한정되니까 내부에서는 주식시장 내부에서는 자, 옥석이 가려지면서 순환매 장세가 오게 된다. 순환매. 돈 가진 사람들이 이 순환매 장세에서 대응 잘못하면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 바탕되는 주식들은 물론 일시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겠지만 이 시기에 줍줍을 잘하면 옥석을 잘 가려서 주식시장에서 줍줍을 잘하면 결국에는 다시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금리 오늘 0.25% 올랐죠? 예, 일단 10월 달쯤에 또 10월이나 11월쯤에 또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러면 0.5에서 이제 1%로 가는 건데 그럼 100% 오르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9월 달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때 또 돈을 써야 되죠. 물론 요번에는 뭐 거리두기 뭐 단계가 올라가 있어서 추석 때 돈 쓰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돈 써야 되면은 이 자금들 또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가는데 그게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게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 뭐 코인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9월 달에도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3천 깨지면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는 아니다. 관망만 하시라. 오히려 옥석을 가려서 자기가 가진 주식 중에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오히려 비중 축소. 이 향후에도 이제 긴축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리를 하시라. 그리고 옥석을 가려서 좋은 주식, 실적이 나오는 우량한 주식들 이번 기회에 리밸런싱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를 인상하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도 조금 이제 좀 안정화되는 것 같죠.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 말에 또 잭슨홀 미팅 심포지움이 발표가 나죠. 그때 어떤 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파월은 결국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그렇지만 지금 뭐 월가에서 전망하기로는 테이퍼링이 좀 더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거기는 긴축까지는 아니죠. 테이퍼링은 긴축은 아니니까 큰 추격은 없겠지만 이게 신흥국에는 큰 영향을 미쳐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달러가 진행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서는 먼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신흥국 쪽에서는 금리를 먼저 인상하는 쪽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을 쉽게 보시면 안 된다. 그냥 뭐 아무나 얘기하듯이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돈 조금인 것 같지만 거기에 움직인다. 그래 매크로 지표에 제일 중요한 게 금리다. 금리. 그래서 채권 금리도 계속 보는 이유가 돈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하는 어떤 그 시금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금리가 올랐으니까 당분간은 9월 달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침에 잠깐 반등하다가 쭉 밀고 내려오잖아요. 밀고 내려오고
지금 금리 인상했는데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람들도 지금 대출 지금 막혀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누가 용감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들어오죠. 싸다 그러고. 근데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들 이제 조금 비중 조절하고 리밸런싱 할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관망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유동성 회수에 들어갔고, 물론 저도 우파지만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파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니 아니니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올릴 수밖에 없다. 사실상 떠밀려서 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신흥국이고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금리를 올려서 달러 보유가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미국보다 항상 더 높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총알 계속 만드세요. 월급 나오는 거 있으면 총알로 만들어 가지고 대기하시라. 3천 깨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 가시라. 우량한 주식, 실적이 앞으로 성장할 주식들 조금씩 모아 가시라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토하십시오.